유명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진 찍는 사람들. 이렇게 음식이나 인테리어 사진을 찍어 SNS에 업로드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사람들의 SNS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사진들은 자연스레 홍보 효과를 내어 한 상점을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만들곤 합니다. 혐핫 신드롬. 싫어하다라는 뜻의 혐과 인기 있다라는 뜻의 핫을 합성한 말입니다. 유행을 따르는 소비 트렌드에 역행하는 이 신드롬은 최근 SNS를 통해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만들어지고 이를 소비하는 트렌드에 염증을 느끼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등장한 신조어인데요. 이번 젊은 시사 Y에서는 혐핫 신드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혐핫 신드롬에 대한 움직임이 커지기 시작한 건 지난 1월입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의 한 유명 호텔 겸 카페가 블로거 출입 금지라는 문구를 내건 것이 계기였는데요. 호텔 주인 폴 스탠슨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포스팅을 해주는 대신 호텔에 무료로 묵게 해달라는 한 블로거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스팅 대가로 방을 공짜로 달라는 블로거나 인플루언서를 더 이상 참아줄 이유가 없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영국 중부지방의 한 일식당은 식당에서 손님들이 휴대전화나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고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는 혐핫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해외에만 국한된 경우가 아닙니다. 서울 동교동의 한 음식점은 노 포토, 노 모바일 폰이라고 적힌 표지를 붙여놨고 일부 식당은 손님이 음식이나 인테리어 사진을 찍을 시 나가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더 나아가 가게 이름이 알려지는 걸 꺼려 간판을 걸지 않거나 100% 예약제로 운영 방식을 변경한 식당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혐핫 신드롬에는 유명해지는 것이 싫다라는 심리와 더불어 다양한 이유가 공존합니다. 우선 일부 자영업자들은 상점이 핫플레이스가 됨에 따라 소비자가 음식이 아닌 사진에 집중하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데요. 손님이 사진을 찍느라 음식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고 사진기 소리 등으로 주변 손님에게 피해를 주진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 미셸 루는 휴대전화는 음식의 맛까지 사진에 담을 수 없다. 사진을 찍는 동안 음식 본연의 맛이 사라진다라고 말했으며 몇몇 유명 셰프들은 음식 사진을 푸드 포르노라고 표현하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음식을 셰프의 저작물로 보아 셰프의 허락 없이 음식 사진을 찍는 것을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독일에서는 음식 사진 게재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셰프의 허락 없이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했다간 수천 유로의 벌금을 낼 수 있는데요. 독일 외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음식 사진을 찍는 걸 금지하라고 권고할 정도로 촬영에 민감해진 겁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유명세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특정 장소가 유명해지면 주변에 비슷한 유형의 상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해당 지역이 상업적으로 변질되는데요. 그 결과 임대료가 상승하여 원주민들이 밀려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예로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들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사업 확장으로 기존 상권이 해체되거나 지역 고유의 상권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요. 서울의 가로수길, 경리단길, 삼청동, 서촌 등이 이러한 문제를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일시적인 유명세로 기존 단골을 잃는 것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단골이 번잡해진 식당에 방문하기를 꺼리게 될 가능성이 있고 자영업자 또한 전처럼 그들에게 신경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핫플레이스가 되기보단 기존 고객에게 집중하면서 꾸준히 오래 남는 것을 지향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조용하고 정감이 갔던 카페를 다시 찾게 되었는데 그곳이 SNS를 통해 유명해지고 나서 특유의 분위기를 잃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아서 자리도 별로 없고 또 시끄러워져서 그 전에 방문했을 때 받았던 느낌과 사뭇 달라서 다음번에는 과연 제가 여기를 다시 찾게 될지 의문을 가졌고 아쉬웠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자신만의 숨은 단골집이 알려지는 걸 싫어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는 단골집이 유명세를 타면서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특유의 분위기와 개성을 잃게 되면 아쉬운 마음이 들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심리를 반영하듯이 SNS에는 자신이 방문한 곳의 사진은 올리되 장소의 구체적인 위치나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 글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유명해지는 것이 싫으니 우리 가게에 오지 말라는 혐한 신드롬과 더불어 유명할수록 가기 싫다는 소비자의 심리도 생겨난 건데요. 핫플이 망풀된다 라는 말이 이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혐오 신드롬이 소비자의 모방적이고 수동적인 소비 태도의 성찰이라는 견해가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 평론가 정지우는 한 라디오에서 혐오 신드롬은 남들의 소비를 모방하는 것에 허망해진 소비자들로 인해 등장했다 말했습니다. 임창영 논설위원은 혐오는 전통적인 소비 기준을 거부하는 소비혁명인 셈이라고 하며 현대인들에게 혐오이 자기 찾기의 추진력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혐오 신드롬은 소비자들이 유행하는 곳에 가는 것이 고유성과 개성을 넣는 게 아님을 깨달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소비로만 채워지는 휘발성 높은 문화를 지향한다는 혐오 신드롬.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SNS상의 핫플레이스가 되길 거부하는 곳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혐오 신드롬의 등장은 주체적인 소비의 중요성을 제고할 기회이자 유명세를 인증해야 하는 문화에 대한 비판이 아닐까요?